오늘 민본사상과 관련한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95%의 매일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 만약에 등장하는 새로운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이해를 하면 된다. 숫자 문법 가장 쉬운 말로, 그리고 이퀄을 통해서 항상 A라는 새로운 개념, 그 다음에 이퀄을 통해서 더 쉬운 말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핵심은 민본, 존재, 백성, 빗대다, 대상, 적극적, 구체화, 받다, 기여, 군주. 사실 이렇게 매일 쓰는 말, 그 중에서 존재라는 말, 대상이라는 말, 받다라는 말, 적극적, 어떻게, 어느 포인트에서, 적재, 적소에, 구체화라는 말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핵심은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쵸?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단부터 같이 가보시죠. 자, 조선시대 유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민심을 이끌 전심으로, 그치? 왕권에 기반이 있다라고 보는 이꼴 민본 사상의 통치 기조로 삼은 것을 주장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핵심, 한자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말의 소리, 우리말의 의미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우리말의 소리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백성이고 근본이죠. 미는 백성의 마음, 하늘의 마음, 이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A는 B이다.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논리적으로 완벽하진 않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 즉 민본 사상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민심 이꼴 천심으로 보는 관점, 관이 볼관이잖아요. 보는 거. 자,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거는 정의하는 거고, 내가 A를 B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는 A 이꼴 B,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뜻을 이꼴 하늘의 뜻으로, 역시 또 나왔죠? 백성의 뜻 이꼴 하늘의 뜻, 받들며 섬기며 덕성을 갖춘 군주로서 백성이 모범이 되어야 하며, 지금 한 문장, 형식적인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수만 개의 문장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을 사랑하다 이꼴 애민, 됐죠? 애가 사랑하다고, 민, 백성. 자, 어순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이게 단어로 보이면 조금 생각을 바꾸세요. 이거 지금 두 개로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 사랑하다, 백성을 문장으로 보이셔야 돼요. 태도, 체크. 태도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 마음가짐으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의 교화. 자, 백성을 교화, 안정시키고 이 화가 되다. 교화할 때 화는 성군은 성스럽다, 임금군. 덕성은 일단 덕이 기본적으로 베풀다. 덕덕 이렇게 나오는데. 존재 체크할게요. 존재, 있다. 우리가 존재감을 갖는다라는 말 항상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 있는 거. 이게 바로 존재감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또한 백성을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옛날 초기에 유학자들은 백성은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 자, 존재라는 말 이꼴 받다. 그러면은 받는 존재가 있으면 어떤 존재가 있어야죠? 주는 존재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주고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이런 세뇌가 됐을 수도 있죠. 니네 받는 존재들이야. 니네 받잖아. 그러면 약간 빚진 느낌이죠. 빚을 진 느낌을 받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줘야 되는, 그죠? 그런 논리로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순응해야 한다. 자,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보면은 천심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조금 말이 생각을 해봐야죠. 순응의 논리는 뭐죠? 받으니까.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 자, 역시 마찬가지죠. 관점이 뭐다? 정의. 보는 건, 내가 A를 B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겁게 말하면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고 가볍게 정의하면은 계속 틀린 자신이 없는 거가 되는 거고요. 내가 보는데 조금 세게 보는 거죠. 세게 보면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조선 개국을 주도한 통치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도 주장 이꼴 정의하는 거죠. 관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과 군주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정도전 나오고 뒤에 이이 나오고 정약용 요 세 사람이 정의하는 거가 다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쉬운 말로 A는 B다 라고 말하는데 누구는 A를 C라고 말하고 또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자 그래 B는 공통적으로 인정해줄게. 지금 이렇게 풀고 나가죠. 뭔가 더해지고 세분화되는 거죠. 정약용에 가서는. 맞아요? 자 어쨌든 군주에 대한 이런 관점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나고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 아까 순응해야 된다는 거는 반대로 누구한테는 통치가 되는 거죠.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거가 아니라 자 이 단어 체크할게요. 그동안 지배를 뒤집으니까 있고 여기서 나오죠.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괜찮죠? 통치는 거느리다, 치도 다스리다. 그죠?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계속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이 말을 주는 거죠? 그동안 누가 봐도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 지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좀 자기가 좀 찔리는 거죠. 그리고 봉사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받냐? 백성들이 니네 받는 존재야. 받는 존재인데 사실은 월급을 누가 받아요.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앞에는 군주 얘기만 하다 이제 관료까지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보셨으면 좋아요. 플러스 단순히 군주의 논리가 아니라 누구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죠? 관료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정당성 확보된다. 뭐 어렵지 않았고요. 또한 왕권이 자 중요한 단어 정상적이다.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의 정점을 해요. 관료조직, 자 위계, 수직이죠. 자 지금까지 계속 민심 있고 천심 약간 평등한 논리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수직구도 있어야 돼. 그쵸?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중요한 단어. 보살피다도 느낌이 지금 너 받는 존재야 이런 느낌이죠.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자 위하다도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위하다의 위가 제가 계속 체크를 해뒀는데요. 할 위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할 위라는 때 할이 뭐냐면 하다. 그러면은 하다 두 번 이상 하는 거가 위하다입니다. 괜찮죠? 관료의 자질과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이꼴 됐죠? 감사가 뭐죠? 살피다, 조사하다. 살필감, 살피다, 조사하다. 그러니까 살피고 조사.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가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말들이 이 두 개의 이슈로 만들어져요. 많이 보다라는 말하고 듣다라는 말. 왜냐면 세상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한 번 보고 누군가는 100번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차이를 말해야 돼요.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자,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여러분들은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 또 나오죠. 대상을 조금 멋진 말로 바꿔드리면은 대상이라는 말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고 대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적으로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가 됩니다. 일단 체크해 드리세요. 바라본 민본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입각하니까 지금 어쨌든 얘를 기본적으로는 끌고 가는 거죠. 논리 자체는. 자, 그 다음에 조선전기 이 역시 자, 이가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또 이제 앞에 정도전하고 이의 차이점이 드러나네요. 역시 군주를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여기서 드디어 더 쉬운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글이 뭐 어려워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도대체 조선시대에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생각을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드디어 이 꼴이 나옵니다. 비유. 그쵸? 부모와 자식 관계. 제일 어려웠던 거가 군주하고 여기서 군주하고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연결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살펴야 하는. 그러니까 백성을 보살피다. 대상이라고. 대상 체크해 주세요. 항상. 괜찮나요? 특히 이는 애민은 자 애민도 지금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애민도 계속. 애민도 기본적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민도. 맞아요. 애민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하면은 이꼴 실현.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밀어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꼴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밀어낸다라기보다는 알겠죠?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백성을 군주에 대한 신망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 또 나왔죠? 있다.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꼴 외민. 자, 외가 두려워하다고요. 민이 바로 백성이죠. 그쵸? 이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한 번만 해보세요. 조선시대에 부모가 조금 잘못하면은 자식이 부모 버리는 거가 일반적이지는 않았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겠죠. 그런 경우는. 그쵸?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 비유가 적절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빗댄 거. 부모 자식 관계하고 군주와 백성의 관계가 물론 주는 관점에서는 보지만 자식이 바로 버리는 거는 그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 백성의 보살핌과 교화의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과 관점과 상통한다.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자, 굉장히 중요한 또 단어 노력해야 한다. 이 단어 체크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생각하는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됐죠. 앞부분보다는 비유도 적정하게 좀 더 쉬워졌죠. 자, 정약용은 더 대박입니다. 조선 후기 이제 마지막 정점이죠. 세상이 변하는 실학의 대명사. 학자 정약용은 환자나 극빈자, 노인, 어린이 등 이꼴 여기 보이세요? 사회적 약자. 자, 적극적으로. 자, 백성을 잘 보세요. 그동안 사람들은 백성을 그냥 다 똑같이. 임금이 아닌, 관료가 아닌 사람은 다 백성 이렇게 봤는데 정약용은 조금 달랐어요. 백성을 사회적 약자하고 사회적 약자니까 강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런 논리를 펴는 애민이라는 거는 자, 애민도 지금 정의를 한 거죠. 이쪽에 힘주는 것보다는 이쪽에 힘주는 거가 바로 진정한 애민이다. 자, 우리가 맨날 진지한 원조 앞에 또 진짜 원조 붙이듯이 사람들은 계속 다듬습니다. 이는 백성을 보살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아까 맨 처음 시간에 구체화라는 말 드렸어요. 구체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체화, 갖추다, 몸체, 되다. 몸을 갖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게, 확 와닿게, 누구나 다 쉽게 설명하는 거. 그게 바로 구체화. 괜찮죠?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뭐가 바뀌었나요? 아까까지는 계속 받는 느낌이었죠. 근데 지금은 주는 느낌도 나죠. 백성이 각자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 체크할게요. 역할과 기능을 좀 구분하시면 좋아요. 주장하고 백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차이가 완벽하게 뒤집어진 건 아니라 지금 0.1% 또는 1% 업그레이드 또는 뭐 이렇게 퉁으로 보다가 적극적, 소극적 또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강자로 나눈 것 자체가 두 개로 나눴는데 어쨌든 결과는 100 다시. 그쵸? 그래서 이 차이를 얼마나 크게 보느냐 저는 상당히 섬세한 사고라는 작은 차이를 통해서 지금 정약용이 완벽하게 부각되는 거죠. 앞에 사람들하고. 일단 이의는 벌써 틀렸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하고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가장 적합한 비유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정약용은. 드러낸 거는 객관화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고. 그는 가난한 백성이다. 소민, 대민 됐죠? 소대도 역시 가난하다. 우리가 작다라는 말을 이렇게 써주네. 근데 저는 진정 대민이 가난한 백성 아닐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더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대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큰 대자예요. 대중하고 소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진짜 대중이라는 말 꼭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민, 생산수단 제공. 생산수단 제공할까요? 이 당시는 토지겠죠. 현대사회라면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그쵸? 통치체제의 안정, 아까 기여해야 한다라고 논했다. 자, 기여, 주다.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드리는 자료에 이거 다 지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꼭
단어를 퉁퉁 치지 마세요. 섬세하게 소리, 음절 단위 하나하나에는 더 쉬운 말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는 조선 후기 농업 기술과 상공업 발달로 인해서 재산에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 중요한 단어.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는. 정확하게 누가 봐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 진짜 민심이 천심이다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네요. 관점의 주장이다. 어쨌든 마지막은 뭐 괜찮네요. 조선시대 학자들 이와 같은 주장, 군주를 비롯 포함한 통치 계층의 백성이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고, 백성을 대상으로, 대상 계속 나오죠.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는 애대안입니다. 애대안. 그래서 내가 너를 관심의 대상, 교육제도, 그쵸? 교육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이꼴 감찰, 그쵸? 그러면 감찰이라는 것도 살피다, 교육 등 가르치다, 복지, 이 복지할 때 복이 복복인데 일단은 행복하게, 그쵸? 소원은 하소연하다, 그쵸? 복지제도, 그 다음에 소원제도, 뭐 구체적으로 정책을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자, 제시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실 거는 결국 누가 가장 쉬운 말로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인 것 같아요. 어렵고 낯선, 처음 보는 개념들, 용어들, 단어들, 지식들, 하지만 다 모두 공통적으로 소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가장 쉬운 말로 끌어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문해력을 좀 더 쉽게 완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